자, 이제 거기 3번 권리의 변경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구와 알구 쪽에 있는 권리, 그 권리들의 변경 등기를 하는데, 여러분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게 뭐냐면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뀐 건데, 우리가 대표적인 권리가 이제 뭐 소유권 있지만 이보다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지상권 이런 거. 그러면 이 그 해당되는 권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전세권 그러면은 전세권 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그 전세금, 범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기간이 들어가는 것은 100% 다 임역상이긴 한데 전세권에서는 기간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존속 기간 뭐 이런 게 이제 써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꼭 써야 되는 거, 방금 받는 거, 누가 얼마 빌려갔냐. 그래서 채권액과용, 채권액과 채무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뭐 이자 같은 것은 이제 임의적상인데 뭐 이자 같은 거 임의적상인데 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써진 이것들이 이 전세권의 내용이고 저당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이나 범위나 존속기간이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전세권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 이런 게 바뀌면,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런 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싹 다 바뀌면 그 권리의 변경 등기, 포괄해서 쓰는 말인 거죠. 소유권은 보통 소유 형태가 바뀐 거거든요. 뭐 공유가 합의로 된다거나 잘 안 나와요. 시험은 그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들죠. 이거 갖고 봐보니까 의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란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변경된 실체관계와 등기기록상 기록을 일치시킨 등기이다 끊어주고, 거기 읽었던 말 중에 제 핵심적인 말은요, 권리의 내용, 그래서 내용에다 동그라미.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감, 지상권에서 뭐 지료 증감 이런 거, 각종 권리의 존속기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해당되는 권리의 그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바뀔 때 그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이것인데, 자, 여러분 소유권을 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 치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다고 칠게요. 전세권 설정, 자, 전세금 3억에 B한테 있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후순위에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액 1억에 C한테,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A 소유 건물에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A하고 B가 전세금 3억이고 이거 전세금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너무 비싸다. 2억 5천으로 감액하자. 2억 5천으로 감액하는 계약을 합니다. 감액하는 계약.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했으면 그에 따라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에 대한 전세권의 변경 등기 해달라. 2억 5천으로. 그럼 이 등기를 누구랑 누가 신청하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A하고 B가 신청하죠.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그럴 때 이 C는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죠. 1순위 금액이 줄어드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때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얘가 바뀐다, 변경 등기 한다 해서 이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좋아지죠. 1순위 금액이 그만큼 줄면은 얘한테는 나쁠 일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부기등기하고요.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3억을 지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순위 전세권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3억에서 2억 5천으로 줄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바뀐 2억 5천이 3억짜리로 들어가 있는다 이런 뜻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거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기본 구조 말했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줄었을 때 이해관계가 없으면 부기등기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뀐 금액이 이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액을 여기처럼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에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전세금 3억에 B한테. 그리고 2순위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전세금 3억이었던 것을 3억 5천으로 변경 계약을 한다면, 이제 3억 5천 변경 계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여기다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부기등기하고 1번 전세권을 변경하겠다. 3억 5천 이렇게 쓰고 여기 3억을 지워버려도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좋을 일이 아닌 거잖아요. 처음에 C가 이때 A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1순위 전세금이 3억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빌려준 거예요. 감안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순위 금액이 3억 5천 늘어나 버린다. 부기등기하고 지운다라는 말은 바뀐 금액 3억 5천이 전체가 1순위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보고 이해관계인이라고 해. 이해관계인. 자기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놈들이 등기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 보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관계인 뜻은 뭐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나 이익도 손해도 안 본 사람은 이해관계인 아니에요. 손해보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해서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한테 손해 안 주고 등기하는 방법은 뭐냐? 라고 할 때 여기다가요 3번이라고 쓰는 거죠. 3번이라고 쓰면은 그러면 늘어난 금액이 3순위가 된다. 즉 얘보다 후순위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 3억을 지우면 안 돼. 3억은 냅둬야 돼요. 3억은 냅둔 상태에서 바뀐 금액을 이렇게 주등기로 해주면 이 늘어난 금액은 얘보다 후순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 쓸 때요 총액을 써요. 총액. 여기다가 5천만 원 추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3억 5천이라고 써줘요. 그럼 1순위가 3억이고 3순위가 3억 5천이냐, 그게 아니라 이때 변경 등기한다 했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뀐 5천만 원만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잘 들어보고 질문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질문할 거 없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총액을 쓰는 게 아니라 총액을 쓴다라는 거죠. 바뀐 금액 5천 추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변경 등기라고 쓰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3억이 있으니까 3억 5천으로 바뀌었다라고 총액을 써주고, 그럼 여기서 3번이라고 했다라는 말은 얘가 2순위고 얘가 3순위다. 그러니까 늘어난 5천만 원이 3순위가 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 볼게요. 이해관계인이 없어. 약간 사람은 있긴 했어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내용은 지워.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어. 이제 있을 때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내용은 말소 안 합니다. 말소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전세권자 B가 저당권자 C한테 승낙서를 받아왔어. 물론 C가 승낙서 써줄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썼다고 치고 뭐 세상에 별일 다 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승낙서를 썼다. 그럼 승낙서 썼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겠냐? 늘어난 금액도 1등을 해라라고 승낙했다는 소리. 1등을 해라. 5천만 원 늘어난 것도 네가 1등 해라 라고 승낙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승낙서를 C가 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등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1등 돼? 여기가 1-1이면 1등이죠. 이렇게. 그리고 종전에 이제 3억은 지워줘야죠. 그러면 바뀐 3억 5천 전체가 이자로 들어가 가지고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하고, 승낙서가 있을 때 그때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학생들한테 자, 전세권자 B 입장에서 B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변경 등기를 할 때 이게 주등기가 B 자기한테 좋은 겁니까? 부기등기가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요 주등기가 좋다고 대부분 말을 해요. 왜? 살아오면서 부가
주보다 좋은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둔기가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둔기가 된다라는 말은요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부기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금액 바뀐 게 전부가 1순위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기등기 되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이게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라고. 주등기가 좋은 게 아니라 부기등기가 좋은 거라고요. 왜?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한테서 승낙서 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예를 써가지고 승낙서를 받아왔어. 그럼 좋은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썼다고. 너 좋은 거 가져라. 주등기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좋은 거 가져라.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낙서 가져오면 이해관계 승낙서를 가져오면 부기등기라는 거지.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부기등기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말이 거기 나오는데 봅시다. 등기 실행 부기등기 권리의 병행등기 실행하는 데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이 없거나 거기 밑줄 이해관계이 있더라도 그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했을 때 그자 주세요. 그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했대. 첨부할 때라는 말 또 모르쳐요. 그때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거기다 쓰세요. 크게. 부기등기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승낙서 받아왔으니까 고생했다고 좋은 거 줄 거 아니겠습니까? 부기등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 자 못한 때 동그라미 첨부하지 못한 때, 그때는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다. 주등기 동그라미. 주등기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후순위다 그런 말이에요. 후순위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뭐냐?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손해보고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럼 책에다가는 뭐라고 쓸까? 보십시다. 등기상 이해관계 3자란 거기 보충 보세요. 등기 기록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거기 밑줄 세요. 등기 기록 형식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밑줄. 이 경우에 실제로 손해를 받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놓고 볼 때, 등기부에서 놓고 볼 때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돈을 손해를 받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책이 증가되면 그만큼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로서 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손해볼 염려가 증가하게 되므로 후순위자는 예강이 된다. 저는 지금 거기다가 쓸 때는 여기다가 근저당권이라고 썼고 후순위로 전세권을 썼는데 저는 반대로 했네요. 전세권 먼저 쓰고 저당권을 쓰고. 근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여기서 3억에 3억치 증액하게 되면 후순위자는 예강이 됩니다. 그 밑에 거.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감액하면 채권책 감액 밑줄. 그럼 위험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후순위 권리자는 예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3억에서 2억 5천원 줄었잖아요. 그럼 이 권리 후순위자는 그만큼 위험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좋아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써진 걸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이해관계인 이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관계인 개념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중요해요. 올해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우리 PPT가 켜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됐어요? 있습니다. 여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0일에 기출지문. 올해 정답으로 들어갔던 거. 이게 한 문제로 이렇게 딱 그 파트만 나온 게 종합 문제로 나왔어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어려운 지문도 있고 쉬운 지문도 있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답. 이게 보십시다. 권리의 변경 듣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자, 3자 승낙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다고. 승낙서 못 받아왔다. 그랬을 경우에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그랬어.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지? 승낙서가 있을 때, 애써서 고생해서 승낙서를 받아왔을 때, 그때 좋은 거 주라는 거잖아, 부기 등기. 근데 승낙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등기죠, 주등기. 주등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승낙서가 있을 때, 있는 경우에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여러 번 나왔거든.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부기 등기가 좋은 것이다. 주등기보다 부기 등기가 좋은 것이다. 애써서 고생해서 받아왔으니까 좋은 거 가져라. 부기 등기. 왜 부기 등기가 좋은 거냐? 순위가 그대로거든. 1-1이면 1등이에요. 근데 3번이라고 써버리잖아. 후순위가 돼버려. 그래서 부기 등기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26페이지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여러분 등기 명인의 표시라는 거, 자, 등기 이거 한번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할 때 이 등기 명인이라는 말은 등기상에 명의가 있는 사람, 권리자예요. 그 등기상의 권리자라고. 그 등기의 권리자라고.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그 등기상의 명인을 표시할 때 뭘 써서 표시하느냐? 성명. 그 등기 명인을 표시할 때 뭘 써서 표시하느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 갖고 표시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만약에 바뀌었다. 이 중에 하나가. 이게 바뀌든 그럴 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린트 제가 앞에 나갔던 자료회가 있어요. 자, 여기 봐보시면 지금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고 소유자가 홍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을 뭐 표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뭘 썼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을 나타낼 때 뭘 썼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썼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 뭐가 하나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 하는 등기를,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전거라는 말이, 여기 등기원이 봐보니까 전거라고 이사 갔다는 소리거든요. 이사를 간 거예요. 이 사람의 주소가 원래 종로 관철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지금 이사를 간 거라고요. 그랬을 때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듣겠다. 이게 지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듣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소가 지금 여기서 종로 관철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홍정이가 내 주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변경 듣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 그때 신청할 때 상대방이 없죠. 홍정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단독 신청한다고. 단독 신청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1번에 있던 이 등기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주소만 지금 바뀐 거거든. 그러면 이때 바뀔 때 이걸 지우죠. 이걸 지워 이렇게. 지우고 그럼 바뀐 이 주소가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215 1번지가 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소가 바뀐다. 그래서 자 봅시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이 등기 명인의 표시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중에 뭐가 하나 바뀌면
그런 그때 하는 등기인데 그때 이제 이거 등기관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주소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 해주세요. 그럴 때 자 1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 그리고 바뀐 내용 써주고 그 바뀐 내용이 일이 들어간다. 지워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써진 거 봐봅시다. 의 등기 명인의 표시란 등기 명인을 표시하게 한 사항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기 줄쳐요. 그것을 말한다. 이게 등기 명인의 표시입니다. 이것들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걸 일치하게 한 등기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그때 단독 신청하고 나왔는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요.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 명인. 이때는 홍정이죠. 홍정이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직권으로 변경할 때가 있어요. 신청할 때도 있지만 언제? 직권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바뀌었을 때 그 줄쳐요. 행정구역 또는 명칭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봤던 거잖아요. 이럴 때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거기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거기 밑줄. 근데 이 경우에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거기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밑줄. 그러니까 바로 앞 페이지 봐보시면 바로 425페이지 거기 맨 2번 맨 위에 2번 직권한 변경 등기 있잖아요. 거기를 봐보니까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똑같은 말이 써 있는다. 거기만 다르거든요. 거기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고 지금 넘겨보시면 거기 양가로 3번 직권 변경 등기에서는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라고 돼 있어요. 거기만 달라. 나머지 똑같은데 아니 왜 다르냐? 방금 앞쪽의 것은 표제부 속에 써진 거. 표제부 쪽에 소재 지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라 그러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등기 명인의 주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죠. 소재 지번은 부동산을 표시하는 쓰는 것이고 주소는 권리자 표시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등기 실행할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항상 부기 등기 예외가 없어. 100% 부기 등기하고 그리고 자, 밑에 줄 거기 변경 전 표시하라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변경 전 내용을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요 홍정이가 이름을 바꿨다고 쳐봐요. 얘가 개명을 해가지고 홍희수라고 바뀌었다고 쳐봐요. 홍희수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게 바뀌든 하는 등기 똑같으니까 똑같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쓰고요. 이 자리가 이제 개명이죠. 개명이라고 쓰고 이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 여기다가 홍정이의 성명이 바뀐 이름 홍희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명, 주민번호, 주소 뭐가 바뀌든 간에 등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마치고 경정 등기로 가는데 경정 등기는 특별하게 뭐 설명할 것은 없고요. 그냥 시점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다 정도.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변경 등기는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한다라고 했잖아요.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그런데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합니다. 원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있었잖아요. 그거 부동산의 표시 경정 등기 그대로 있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 있었잖아요. 권리의 경정 등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있었잖아요.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랑 경정 등기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다만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자, 개념 보세요. 경정 등기란 등기 사항의 일부가 실체 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게 있는 경우에 이걸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줄치고 거기 일부 동그라미, 원시적 동그라미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이 경정 등기가요 직권으로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권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는데 그걸 왜 직권으로 경정을 할까? 봤더니 등기관 지가 잘못한 거예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3번에 직권행 경전등기라고 있거든. 자,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요, 등기관의 잘못이란 것임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직권으로 행정해야 된다. 끊어주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등기관의 잘못입니다. 등기관의 잘못, 거기 밑줄. 등기가 잘못된 게 지 탓이야. 등기관 탓이라고. 그러니까 너 와서 고쳐라 라고 말해가지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직권으로 해줘라. 그런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3자가 있을 때는요, 3자 승낙이 있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등기관이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제 등기관 마음대로 직권 등기를 못해. 직권 경쟁을 못해요. 왜? 지가 고쳐놨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 이해관계인한테 승낙서를 받아와야 직권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승낙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직권을 못해요. 직권을 못하고 신청해야 돼. 이제 그때는 신청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후순위가 되겠지. 후순위가 승낙서를 안 써줘 버리면 이게 여기까지는 일단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 자,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등기가 잘못해가지고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요, 등기관이 직권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일단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변경등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경정등기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말소등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말소등기 참 중요하죠. 아까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일치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지운다 그랬잖아요. 말소한다. 근데 만약에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등기 하면 안 되죠.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해야지 말소등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등기 의의 볼게요.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 사항이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끊어주고,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 읽었어요. 그중에 제일 핵심 뭐냐? 전부예요. 전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라는 말 있잖아요. 시점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든 나중이든 간에 여하튼 건 관계없이 전부가 부적박하게 되면 지워버리는 등기를 말소등기를 한다. 이렇게 말소등기 요건 내려가지고 거기 양가로 1 등기의 전부가 부적박할 거, 전부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일부가 부적박할 때는 뭘 하라고요? 변경등기나 경전등기 합니다. 그 정도. 문제는 2번이에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이제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어. 그런데 이전을 을한테 했죠. 매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여기다가요, 을이 이제 건물주로서 여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2억을 병한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나 이거 매매 이거 반사회적 행위로 한 거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러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면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103조 위반이면 절대적 무효라는 거 알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소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매매가 이제 무효가 되니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말소가 돼버리면 이것도 지워져 버려요. 이 병도 지워져 버린다. 왜냐하면 이 병의 근저당권을 지금 을이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서 설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절대적 무효로 지워진다면 얘도 같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소유권이 말소되면서 자기 근저당권 소멸하게 생겼거든. 이 사람 이해관계인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관계. 그럼 이제 이때 이해관계이 되니까 이등기를 말소할 때 같이 지워지는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뭘 받아와라? 승낙서를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얘를 받아와야 된다. 만약에 이 승낙서가 없는 상태로 2번만 만약에 말소해달라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돼버려요. 안 해줘요. 그럼 이등기 말소를 못 해버린다고. 이게 승낙서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그럼 뭐 저거 병이 바보가 아닐 텐데 승낙서를 쓰겠어?
그럼 말소 등기 못 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의자라 할지라도 억울하더라도 승낙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얘는 승낙을 하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승낙 안 하고 못했다? 그럼 소송하는 거예요. 승낙해서 이 사람한테 판결서를 받아오는 거지. 이걸. 그래서 이걸 받아와가지고 이 말소 등기 신청해야지. 만약에 이거 없는 상태로 말소해달라 그런다? 각하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쓰기 싫었다. 안 쓰는 거지. 그럼 소송해서 결국 졌어, 병이. 그럼 판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거. 근데 이때 말소 신청할 때요. 요것도 말소되고 이것도 말소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요. 요것만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돼요. 얘가 승낙서라 또는 판결서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얘는 자기 죽는 거 알거든. 그 등기관도 이미 승낙 받았거나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로 말소 신청 안 해도요. 아, 얘는 소멸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경우에 3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자,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3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밑줄. 승낙서 첨부하지 않고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각하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있잖아요. 박스. 거기 봐보니까, 자, 거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고,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에 설정한 경우에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 근저당권자 병,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근저당권 병, 이 사람 이해관계인 해당합니다. 그 말이요. 이해관계인 해당합니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할 때 항상 이해관계인이냐? 이제 그게 아닐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정상적인 등기라고 쳐봐요. 이제 뭐 1번에서 갑에서 을로 정상적으로 넘어갔고, 을은 여기 병한테 정상적으로 저당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근저당권 설정했다. 1억을 정한테 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돈을 을이 병한테 갚았어. 갚고 이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합시다. 그럼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을과 병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던 정은 손해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이익이 되지. 1순위 권리자가 없어지니까 정은 이해관계인이,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유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지.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을이 정한테 돈을 갚고요, 이걸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 이걸. 그럼 1순위는 병은 이해관계인이 되겠냐? 아니죠. 왜? 아니 이거 말소되나 마나 병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후순위에서 뭐가 지워주든 병은 뭔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옆에 해당하지 않는 거. 1순위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2순위 저당권자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1순위 저당권자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 이해관계인 아니다. 잠깐만요. 2순위 저당권 말소,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이거 말소할 때 얘는 이해관계인 아니다. 이거 말소할 때 병은 이해관계인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좀 보셔야지. 이거.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2번 중요해요. 다음에 말소 등기 절차를 보면은 일반적인 여러분 권리를 말소할 때는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말소하고 싶은 쪽이 있고 말소 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소 등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자, 이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싶다. 갑과 을이 말소해달라 신청합니다. 그때 말소하고 싶은 사람은 갑이죠. 매도인 갑. 그 등기 권리자. 협조할 사람은 을, 매수인 을이 등기 의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한다. 그런데 단독 신청 넘겨보시면 상대방에게 말소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상대방 협조를 안 하면 그럼 소송해야죠. 소송하면 승소하게 됐을 때 그때 판결서가 나올 텐데 그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한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판결 동그라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이 보존 등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된 거야. 그럼 보존 등기 무효가 되면은 그 보존 등기 말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상태에서 이 보존 등기가 무효예요. 그럼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보존 등기 명의 얘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존 등기는 처음 들어올 때뿐만 아니고 그 말소할 때도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제 직권 말소, 보존 등기가 직권 말소 이 등기가 이제 직권으로 말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각하사유, 각하 전부 11가지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1호부터 11호 중에서 1호 관할 위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야. 그 두 개가 하자가 가장 중대해요. 그러면 이런 각하사에 해당할 땐 등기를 안 해야 되거든. 근데도 만약에 등기관이 실수를 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랬잖아요. 그때 1호와 2호 위반 등기는 하자가 중대하니까 절대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3호 이하 위반으로 기록돼 있을 때는 비록 하자가 있기는 해. 하자가 있긴 해도 그러나 이건 실체관계랑 부합하면 유효가 되니까 직권 말소를 못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말이 써졌습니다. 거기. 직권 말소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법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끊어요. 1, 2호 거기 밑줄 치고 그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 나와요. 지난주 봤던 거. 그리고 2번에 써진 말이 방금 봤던 거예요. 아까 이거 갑이 을상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이유로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라면서 말소해달라고 할 때 그때 이해관계인 병, 이 사람 승낙서를 가져와서 말소해달라고 할 때는 이 2번만 말소 신청하면 그러면 이 근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이 말 했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2번 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이제 3자가 있을 때 3자 승낙 있어야 됩니다. 그 3자 승낙 있어야 됩니다. 거기 밑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이제 3자 명의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이해관계인 3자의 승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해관계인 등기, 요건 직권 말소. 이것도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별도로 말소 신청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지. 그냥 걔는 승낙서가 있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4번 말소 등기 어떻게 실행할 거냐. 말소 등기 실행할 때는 자, 우리 423페이지 한번 가봐요. 42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423페이지 순위번호 2번 봐보니까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죠. 이게 말소 등기야. 이게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거기 말소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 말소 등기 이게 써지게 이게 말소 등기라고. 이렇게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써요. 그리고 해당되는 등기를 다 지워. 1번 다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등기 2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소하든 간에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100% 주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예외가 없어. 지금 2번 이게 말소 등기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등기를 말소한다고 쓰고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게 말소 등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거 1번이 말소 등기가 아닌 거예요. 1번은 지워져 있는 거고 여기서 말소 등기는 2번 등기야 지금. 2번에 거기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말소. 이게 말소 등기라고. 그게 주등기로 말소 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 봐요. 428페이지에 4번.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등기 말소하든 항상 주등기 동그라미. 끊어줘요. 실행한다 해서 끊어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자,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방금 앞에서 봤던 2번 등기예요. 말소 등기 하는 게 이게 2번 등기야.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해당 등기 말소하는 표시한다 밑줄. 아까 1번 다 지웠잖아요. 그 말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소 등기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멸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감 멸실. 뭔가가 소멸돼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럼 뭐가 소멸돼서 없어진 거냐라고 할 때 부동산이 어느 정도냐? 전부가 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아주 그냥 싹 다 부셨어. 그러면 그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멸실등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일부를 부셨다. 일부. 건물 이만큼을 잘라버렸어. 이만큼 잘라버렸다고요. 그럼 멸실등기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만큼이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공시하게 한 등기부는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좀 작아진 거지 건물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등기부를 고쳤으면 되겠네요. 새로 만들 것이 아니잖아. 그냥 고쳤으면 되지. 면적이 바뀌고 건물의 구조가 조금 차이가 생겼으니까 그것만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일부 멸실 등기 이런 말 없어. 우리가 일부 멸실 등기 이런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가만 건물 일부를 자른 거 생각해 보니까 면적이랑 구조가 바뀌거든. 이게 변경 등기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봅시다. 멸실 등기. 토지 함몰, 포락 또는 건물의 소실, 붕괴 등으로 인해서 한 개의 부동산 전부가 줄쳐요. 한 개의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물리적으로 소멸할 경우에 이걸 공시한 등기를 말합니다. 끊어줘요. 참고로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 밑줄, 부동산 일부가 멸실. 그랬을 때는요. 변경 등기, 거기 동그라미, 변경 등기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서 하냐? 표제부에서 합니다. 표제부 쪽에서 하게 된다고. 표제부 쪽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라는 말을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등기가 이렇게 만약에 1번 근저당권 말소라고 이렇게 지웠잖아요. 이렇게 말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말소 등기 해가지고 그럼 이거 항상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소 등기는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적법하게 됐잖아요.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란 실체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등기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이걸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등기를 말한다. 거기서 줄 주세요. 등기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거기 줄 쳐요. 그죠? 핵심은 부적법하게야.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이제 부기 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실 등기랑 말소 회복 등기는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한번 본 걸로 만족하시고 부기 등기 쪽 가가지고 이제 부기 등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등기 참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참 잘 나오고 부기 등기가 여기저기 걸리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부기 등기를 빼놓고 부기 등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긴 곤란해요. 어떻게 내든 간에 지문 한 개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 등기라는 말이 뭐냐? 그대로 말해보면 붙여 쓴 거죠. 부기 붙여 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붙여 썼느냐? 주등기에다가 붙여 쓰겠죠. 근데 부기 등기에다가 붙여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봐봅시다. 부기 등기란 독립한 순위번호 갖지 않고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줄쳐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여기서 가지번호 순위번호 동그라미. 그리고 넘겨보시면 거기 430페이지에 거기 부기 등기 하나에 나오잖아요.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그 1-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1번 있잖아요. 1-1번 그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가지번호. 그럼 어디에다 붙였냐? 순위번호에다가 가지번호 붙였어요. 그럼 표제부에 쓰는 번호는 표시번호라 그랬잖아요. 표시번호. 그럼 표시번호에 가지번호 붙는 경우는 없느냐? 없습니다. 표제부는요 100% 주등기로 해요. 100%.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라는 게 없어. 표제부는 100% 주등기다. 그래서 이 표제부에는 주등기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거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에 자 부기 등기하는 경우 밑에 3번에 이제 부기 등기 실행 효력 이런 말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 부기 등기하는 경우를 좀 주등기랑 비교해서 봐보면
이거 그리지 말고 그냥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 설명할 때 다 이제 저는 책에 있거든요. 소유권을 A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이 소유권 이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소유권 이전 느끼는 100% 주등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순위번호죠. 순위번호. 갑구 순위번호. 갑구예요. 소유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됐어. 을이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럼 뭐 여기 2억짜리를 C한테 한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 1억짜리를 D한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C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D한테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은 소유권자잖아요.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할 때는요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된다 주등기.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한다 주등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여러분 B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C라는 사람 이제 E가 B한테 받을 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B가 돈을 안 갚아. 그런데 거기는 이 담보가 없어요. 이런 담보 없는 사람이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라 했잖아요. 이 소유권에다가 가압류할 수 있거든. 소유권에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갑구에다가 쓰거든요. 갑구에 가압류. 가압류 5천만 원이 E한테 써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등기로 합니다. 자, 이거 에울러고 너무 애쓰지 마요. 이거 한 두세 순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등기, 소유권자가 설정한 등기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들어오면 주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세권자 C가요. 자기 전세권을 만약에 F한테 이전식 넘긴다. 그러면 1번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잖아요. F에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1번 부기등기 하고 종전의 C는 지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F가 C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요. 이때 F가요. H한테 가고 G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5천만 원만 빌려달라. 5천만 원 빌려주면 담보로 내 전세금 2억 있는데 그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이 전세권에 전세권무라고 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5천만 원을 G한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저당권은 전세권자한테 돈 받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자한테 받겠다고 온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전세금 2억 있잖아요. 여기서 받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에 붙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1-1번 있으니까 1-2번 쓰는 거예요. 1-2번. 그 다음에 F한테 이제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있어. H가 이 사람한테 받을 때 3천만 원 있었다고 해요. 3천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안 갚아. 그럼 H는 채권자로서 F의 전세권에다가 가압류할 수 있겠단 말이죠. 여러분 가압류는 돈 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에다가 가압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압류. 자, 3천만 원을 H가 한다. 이렇게 가능하거든. 그럼 이제 부기등기 하고 1-3번. 자, 이제 했어.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봐봐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했잖아요. 근데 소유권 아닌 전세권이 이전되니까 부기등기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설정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면 주등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 있죠? 부기등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주등기인데 이 저당권은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왜 다르냐? 이 저당권은 소유권자가 설정한 것이고 이 저당권은 전세권자가 설정한 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주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 아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책 봐보시면 부기등기 하는 경우라 해가지고 1번 소유권 예우 권리 줄치고 이전 등기 할 때 항상 부기등기. 그다음에 2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 밑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예를 들어 전세권부 저당권이나 전전세 이런 것들이 뭐냐? 부기등기다. 세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 줄치고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로서 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가 부기등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공통으로 다 나온 말이 소유권 외유 권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소유권으로 다 바꿔놓으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나오면 다 주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1, 2, 3번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부기등기 거의 80%는 끝나는 겁니다. 1, 2, 3번만. 그러니까 처음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 처음 잘 안 되니까 이거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한 두 수남만 돌아가잖아요. 애워집니다. 충분히 애워지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4, 5, 6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식이 있어요. 부기등기 공식이 있는데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100% 부기등기야. 약정, 특약 들어가면 무조건 다 부기등기거든. 환매, 특약 4번. 권리소멸 약정 5번. 6번 거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여하튼 약정이나 특약 들어간 등기가 나왔다. 무조건 다 부기등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안 써진 것도 있어. 약정, 특약 중에 다 부기등기합니다. 무조건 다 부기등기야. 약정, 특약 나오면. 다음에 7번 등기 명인 표시병 아까 했습니다. 등기 명인 표시병은 등기 아까 제가 홍정이 주소가 바뀌면서 1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하면서 1-1라고 썼잖아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항상 부기등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이거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하는데 근데 옆에 써진 말 자,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이 없다. 거기 이해관계 3자의 승낙이 없다. 승낙이 없다 거기 밑줄. 그럴 때는 주등기. 그땐 주등기. 승낙서 받아온이라고 정말 애썼거든요. 안 써준다라는 걸 그냥 정말 애를 써가지고 별 노력을 다해가지고 받아왔어. 정말 고생했어요. 좋은 거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좋은 게 뭐라고요? 부기등기가 좋은 거라고. 부기등기. 근데 그걸 못 받아왔어요. 그럴 줄 알았다. 못 받은 게 정상이지. 그럼 안 해준 게 아니라 주등기로 해준다고. 주등기로. 이게. 그 다음에 9번 됐고 그래서 8번까지 일단 8번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3개 이렇게 나누면 돼요. 1, 2, 3번은 소유권의 등기 4, 5, 6번은 약정, 특약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지금 했던 것들이 어렵다 그럼 넘어가세요. 들으면서 알락말락한다 넘어가도 돼요. 다음번 할 때 전달됩니다. 다음에 3번 부기등기 실행비 효력 봐보면 자 부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갑구와 을구에만 실행하고요. 표제배에는 실행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거죠. 표제배는 하지 않는다. 아까 그래서 제일 위에 개념에서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는다 그랬잖아요. 2번 한 개의 주등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고요.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할 수 있다. 한 개의 주등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한 개의 주등기 1번 밑에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기등기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배워요. 이거 좀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이것도 질문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1월달 되거나 3월달 다 하거든요. 자세하게. 근데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때 해드릴게요. 네. 환매권 이전하게 되면 부기등기인데 그런 거 지금 안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하는 거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밑에 거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그런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거 없다고 치고 자,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갔다. 경매 들어갔다 했을 때 이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누가부터 배당받을 거냐? 자, 여기 지금 배당받을 사람이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란 일단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A가 갖고 있던 건물이 지금 B한테 넘어갔어. 넘어갔을 때 이 비소유 지금 건물이잖아요. 비소유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그럼 경매 들어갈 때 물건 팔리면 그 팔린 대금으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제 이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밖에 아니에요. 이거밖에 아니라고. 둘. 밑에 사람들은 다른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이 지금 C는 F한테 넘겨버렸으니까 F하고 D 중에 누가 먼저 받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C는 아니에요. 지워져 버렸으니까.
F하고 D 중에 누가 먼저 받느냐? F가 먼저 받아요.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고요? 주등기. F가 여기 C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따른단 말이 그 뜻이라고요. 얘가 1순위란 뜻이야. 그런데 같은 주등기에 있는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금 2억 있잖아요. 전세금 2억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G하고 H거든. G하고 H가 전세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가압류잖아요. 그럼 G하고 H 중에서 누가 전세금 2억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가느냐, 둘 다 똑같이 받아가느냐, 순위가 있느냐, 이럴 때 부기등기들 상호간의 순위, 그럴 때는 먼저 된 게 우선합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단 말은 먼저 된 놈이 더 우선한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이거 예전에 설명하면 질문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G하고 H가 B한테 돈 받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지금 B한테 돈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D하고 F밖에 안 돼요. 이 둘이라고. G하고 H는 이 전세권에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온 거지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 부기등기들 순위 있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경매됐을 때 배당순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기등기까지 봤어요. 그럼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문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30회)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즉 주등기 골라봐라 그 말이잖아요. 주등기를 골라봐라 이 말인데, 자, 1번, 2번 환매특약 등기, 2번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 저당권 이거 누가 설정해 준 거라고요? 전세권자가 설정해 준 거지.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다음에 4번은 일단 모른다고 넘어가도 되고 일단 패스. 그 다음 5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이 있다. 승낙이 있다. 승낙이 있는 경우에 권리의 변경 등기다. 여러분 승낙서 가져오면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부기등기가 난다.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이 부기등기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게 정답이지. 4번. 그러면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무슨 말이냐? 이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럼 패스. 다음 순한테 넘어가면 돼.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이제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 저당권자가 D인데 B한테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담보 잡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이때 D는 저당권을 행사합니다. 저당권 실행한다라는 말이 경매시킨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시켜요. 여러분 경매 들어간 부동산들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부상에다가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요. 이 땅에 경매 들어갔어요라고 써지거든요. 등기부상에. 그걸 어디다가 쓰냐? 어느 쪽에다 쓰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시키니까 울고에다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당권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권리가 뭐냐라는 거죠. 소유권을 팔려고 그러는 거야. 저당권을 경매로 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당권 살 사람 와봐라 이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할 사람 와봐라. 경매로 소유권 취득할 사람 와봐라. 그러니까 이 건물에 소유권이 경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갑구에다가 써요. 갑구에다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쓴다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써져요. 그럼 여기 번호가 2-1번이냐 3번이냐 그 말이잖아요. 3번입니다.
왜 이 경매 등기가 3번이냐? 소유권을 경매시키는 거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경매. 이건 소유권을 경매시키는 거거든, 4번이. 자,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이 경매, 여기 지금 임의경매라는 말이 사실 생략된 건데 이거요, 소유권 경매시키니까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지금 4번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머지 4개를 확실하게 안다면 답 골라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 나오면 땡큐. 정말 부기등기 땡큐가 맞출 수 있어요. 이 지문 지금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31의 기출문제에서.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승낙서 가져오면은 고생하셨다. 좋은 거 가지세요. 부기등기 이렇게. 자, 쉬었다가 가등기 하겠습니다.